이 습관이 당신을 병원으로 이끕니다.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허리가 아프고 예전보다 감기가 더 오래 가고 조금만 피곤해도 혈압이 튀고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몸이 원래 약해서 그래. 이렇게 넘기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병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습관, 밥 안 먹고 약부터 챙기는 습관,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집에만 있고 말 안 하고 지내는 생활, 배가 고파도 참고 넘기는 무심한 행동, 이런 소소한 생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당뇨, 고혈압, 치매, 골다공증, 심장질환 같은 중병으로 발전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확실하게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단 3가지만 바꿔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을 병원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 7가지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비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은 오랜 시간 쌓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앞으로 5년 후 내 병원비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습관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아침의 작은 습관이 하루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침부터 컨디션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고민하시지만 그 이유는 어쩌면 하루를 여는 첫 30분 습관에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흔히 하는 아침 루틴을 떠올려 보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고 약부터 꺼내 먹고 TV를 켜고 식사는 건너뛰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패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아침 습관이 당신을 병원으로 이끄는 첫 번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1.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기. 요즘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문자나 카톡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뇌가 충분히 깨어나기도 전에 바로 외부 정보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전두엽 기능이 느리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극이 갑작스러울수록 집중력 저하와 기분 불안을 유발합니다. 또한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증가하고 기상 후 혈압이 안정되기 전이라 어지러움이나 부정맥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2. 아침 물 한 잔 생략.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6에서 8시간의 수면 동안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은 농축되고 혈압은 올라가고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물 한 잔만 마셔도 혈액순환 개선, 장 운동 활성화, 두통 예방, 혈압 안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약만 물 한 모금으로 넘기거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몸에 불을 붙이기 전에 연료를 안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 3. 빈속에 약부터 먹는 것.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빈속에 약을 먼저 복용하면 위장장애, 복통, 위염 악화가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약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 확률이 높아지고 어지럼증이나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10분에서 15분 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잘못된 습관 4. 앉은 채로 오랫동안 TV 보는 것.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 뉴스만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몸이 점점 무겁고 다리가 잘 붓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기상 직후엔 혈류순환이 느리고 근육이 뻣뻣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앉아만 있으면 관절 경직, 발 저림, 하지 혈관 흐름 악화가 생깁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나 고관절 약한 분들은 앉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해로운 루틴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 그렇다면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5분 루틴만 실천하셔도 하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첫째, 기상 후 천천히 눈을 감은 채 3번 깊은 숨 쉬기.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둘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가볍게 손발 털기. 혈액이 말초까지 돌면서 현기증을 예방합니다. 셋째, 침대 옆에 준비된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간과 심장을 깨우고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넷째, 햇볕 드는 창 앞에서 3분 서 있기. 멜라토닌 억제 효과로 낮에 활력, 밤에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약 복용. 바나나, 달걀, 고구마, 토스트 등 부담 없는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건강 방향을 정합니다. 단 10분의 루틴이 당뇨를 막고 심장 질환을 줄이고 기억력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걷는 습관이 수명을 바꿉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냐고 자주 묻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할까? 요가를 해야 하나? 수영이 좋다던데 배워야 하나?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걷기입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심장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체중을 조절하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집에만 계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하루 1000보도 걷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심지어 오늘은 집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 안의 순환이 멈춘 상태가 되어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4000보 이상 걷는 시니어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덜 아프고 덜 병원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걷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하루 목표는 처음엔 3,000보부터 시작하고 가능하면 점차 5,000보, 7,000보까지 늘려가 보세요. 만약 스마트폰이나 시계가 없다면 시간 기준으로 하루 30분을 2번으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점심 먹고 15분, 또는 저녁 식사 후 천천히 30분,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만 말을 하면서 걸으면 뇌에 더 큰 자극이 들어가고 치매 예방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같이 걸을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로 풀거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걷기는 또한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 근육량 유지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고관절 골절, 재활, 장기 입원,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삶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걷기를 통한 균형 감각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오래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 천천히 편한 신발을 신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자세로 걷는 것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오르막길보다는 평지 걷기를 권장하며 가능하면 공원이나 마트 안처럼 실내 외부 온도 차가 적고 안전한 장소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나요? 단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밤의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이 망가집니다.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점심부터 먹는 게 편해서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아침 식사를 자연스럽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병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내 몸의 기능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점심 이후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 속도를 낮춥니다. 쉽게 말해 살이 잘 찌고 근육은 빠지고 기운은 떨어지는 체질로 변합니다. 셋째, 아침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약 흡수가 불안정해지고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져 속쓰림, 복통, 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두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까지 생깁니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챙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고 입맛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땐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부담 없는 단백질을 포함시킬 것. 달걀 하나, 두부조림, 삶은 콩, 요구르트. 이런 단백질 식품은 오랜 시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을 함께 먹을 것. 고구마, 식은 밥, 통밀 토스트, 바나나. 이런 음식은 위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로 위를 먼저 데워줄 것. 공복에 바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신 뒤 5분 후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미지근한 두유 한 컵. 이렇게만 챙겨도 훌륭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잘 먹으면 그날 점심과 저녁 식사도 폭식하지 않게 돼요. 하루 전체 식습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과하게 먹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저녁엔 더 무기력해지고 밤에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을 챙긴다는 건 나를 소중히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존중하는 첫 식사. 그게 바로 아침입니다. 네 번째,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요즘은 새벽 3시에 깼다가 다시 잠이 안 와요.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늘 피곤해요. TV 틀어놓고 자야 겨우 잠이 와요. 이런 말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얕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노화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대로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이 받은 스트레스와 손상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잠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 면역력, 혈압, 혈당, 감정 조절, 심지어 체중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충분히 잘 자면 약 효과도 배가 됩니다. 그럼 시니어에게 흔한 수면을 망치는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 많은 분들이 TV를 틀어놔야 마음이 편해서 잠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건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뇌를 각성시킨 채로 눕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빛, TV 소리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드는 순간에도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둘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 평일엔 새벽 1시에 자고 주말엔 10시에 자는 등 수면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거나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셋째, 잠자기 전 술을 마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한 잔 마셔야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긴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다가 자주 깨며 새벽에 뒤척이게 만듭니다. 넷째, 수면 전에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눕는 것. 밤늦게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자는 경우 위산 역류와 복부 팽만감으로 잠이 자주 깨고 새벽에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좋은 수면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밤 10시 30분 또는 밤 11시 이렇게 정해놓고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합니다. 둘째, 자기 전 일시간은 조용한 시간으로 만들기. TV와 핸드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스트레칭으로 뇌를 안정시켜야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셋째, 따뜻한 물로 발이나 손을 씻는 습관. 체온이 살짝 오르면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고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단 음료는 오후 3시 이후 피하기. 커피뿐 아니라 콜라, 초콜릿, 일부 건강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기. 위장이 비워져야 편안한 수면이 가능해지고 야간 위산 역류나 속쓰림도 예방됩니다. 수면을 바꾸면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줄어들고 낮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매일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10년 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뇌 건강은 쓰는 만큼 지켜집니다. 예전엔 이름이 쏙쏙 떠올랐는데 요즘은 입끝에서 맴돌기만 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뉴스도 보는데 자꾸 멍해요. 이런 말 요즘 더 자주 나오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굼떠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반대로 자극을 주면 오래도록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뇌를 자극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들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 많은 시간이 TV 앞에 앉아 있거나 정해진 루틴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반복되는 하루가 계속되면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 연결을 줄이고 자극에 둔감한 뇌 구조로 변합니다. 그 결과 치매 위험은 물론이고 우울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뇌를 쓰는 습관을 만들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럼 어떤 습관들이 뇌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한 번 소리 내어 말하기. 말을 한다는 건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뇌 활동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친구와 통화라도 하시고 혼자 계시다면
오늘 한 일을 소리내어 말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산책을 20분 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둘째, 매일 다른 길 걷기 또는 물건 위치 바꿔보기. 일상을 일부러 조금씩 바꾸는 것이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합니다. 평소 가던 길 말고 옆 블록을 돌아서 오기, 냉장고 정리를 다른 순서로 하기, 물컵 놓는 자리를 바꿔보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움을 전달합니다. 셋째, 두 손을 함께 쓰는 활동하기, 글씨를 왼손으로 써보기, 퍼즐 맞추기, 바느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은 좌우 뇌를 동시에 자극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넷째, 정보를 듣고 말로 요약해 보기.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간단히 1분 이내로 말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오늘 뉴스에선 장마가 늦어진다고 했고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있을 거라더라.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작동합니다. 다섯째, 책을 읽고 느낌을 글로 적기. 글을 읽고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뇌를 단련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긴 글이 부담된다면 짧은 건강 칼럼, 시, 단편 기사도 괜찮습니다. 그 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오늘 읽은 글에서 건강은 반복의 힘이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여섯째, 새로운 정보를 배워보기. 새로운 음식 레시피, 노래 가사, 외국어 단어, 아주 작고 짧은 정보라도 배우는 순간 뇌는 성장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스스로 연결망을 더 많이 만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일상은 반복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을 하나씩 시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뇌를 한 번이라도 썼나요? 조금만 신경 써도 말이 매끄러워지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무기력이 줄어들며 우울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말을 안 하고 지내면 병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TV만 보다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아요. 혹시 이런 날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혼자 사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말을 하지 않는 하루가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조용한 하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기능이 서서히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 기억력, 감정, 호흡, 호르몬, 심지어 면역력까지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할 기회가 줄고 감정을 표현할 통로가 막히며 사고력과 언어 능력이 빠르게 퇴화됩니다. 그 결과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며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고립된 생활이 뇌세포 손상과 우울증,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운동은 매일 30분씩 하시면서 말하는 건강 운동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3분만이라도 누군가와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는 혼잣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고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한 통의 전화 걸기. 멀리 있는 자식, 친구, 지인. 별일 없지? 잘 있지? 이렇게 시작하는 2분 통화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환하게 만듭니다. 둘째,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말로 정리하기.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충분한 두뇌 활동이 됩니다. 오늘은 날이 흐렸고 점심은 된장국 먹었다. 산책 나갔다가 개를 봤는데 귀여웠다. 이런 단순한 말도 뇌에는 활력입니다. 셋째,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는 습관. 옛날 친구 이름, 젊었을 때 다녔던 장소, 자식들이 어릴 때 했던 말. 이런 기억을 꺼내어 말하는 행위는 뇌의 장기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켜 기억 유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사람을 피하지 않기. 마트에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하고 한두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이 살아납니다. 사람과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의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결국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말하지 않는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 느끼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조금씩 서서히 당신을 병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7번째 좋은 습관 3가지만 지켜도 5년은 젊어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병원으로 이끄는 나쁜 생활 습관들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아침밥을 먹는지, 밤에 잠을 잘 자는지, 하루에 누구와 말을 주고받는지, 배변을 참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우리 몸 안에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피곤하던 아침이 덜 피곤해지고, 걸을 때 다리가 가볍고, 배속이 편안하고, 마음이 덜 불안하고, 밤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말이 잘 나오고, 무기력한 기분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단 3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 하루 전체 혈압과 장 운동이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15분씩 2번 걷기. 무릎 건강, 혈당,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셋째, 하루 한 사람과 통화하기. 뇌가 깨어나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는 시간도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성질환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예전 같지 않더라 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몇 달 전부터 식사를 거르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걸음을 줄이기 시작한 그런 생활에 작은 균열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5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시고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 것도, 몸이 쉽게 피곤해진 것도, 기억이 흐릿해진 것도 하루하루의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금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라도 걸어 나가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만 걸어도 당신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나중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을 더 이상 무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내 건강을 회복하는 루틴을 당신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시니어 알림마당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